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장교부사관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장교부사관 합격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사랑의 하트 2개 여러분에게 힘차게 날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 장기복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많은 올해 장기복무 심사에 들어가는 부사관과 장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기복무 자기소개서 실제 현재 군에서 받고 있는 양식 그대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장기복무 진급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더 중요시 생각하는 핵심 사항이죠. 자, 부사관으로 또는 장교로, 그죠? 장교나 부사관으로 관으로 임관을 해서 임관만 했다고 해서 군 생활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4월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는 부사관의 입장을 봤을 때는요, 이분들은 4년 근무하고 단기 자원으로 전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군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직업군인으로서 10년 20년 군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장기복무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장기복무 심사, 그럼 선생님 이 장기복무 심사는 뭐 필기시험을 또 봐야 되나요? 부사관 시험 합격할 때처럼? 아니죠. 필기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해당 사항이 되느냐? 매년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평정, 지휘관 평정표, 근무 성적표죠? 평정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여러분 상훈. 매년 한 번씩 적어도 대대장급, 연대장급, 사단장급 표창을 받았는지 하는 상훈 점수 같은 거, 이런 것들, 대대에서 이런 것들은 인사장교가 좀 잘 챙겨야 되는데, 게으른 인사장교들은 우리 부사관들의 상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상을 주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표창 하나씩 좀 달라고 본인의 지휘관에게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노력해서 표창을 받아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 추천이죠. 이것은 이제 중대장급 이상, 대위급 이상 지휘관, 직속 상관과 대대장, 주임원사 등이 추천을, 이 친구 참 잘합니다, 이 친구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어야 하여요 라면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휘 추천 순서를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과 면허,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격과 면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생활 열심히 하면서 관련 컴퓨터 자격증이나 그 다음에 또 각종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기계차, 이런 거 병과에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형 운전면허, 또 다양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도 한 수십 가지의 잠재 역량, 가산점, 자격 면허에 관련된 사항들이 부사관들, 장교들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가산점도 1, 2점씩 팍팍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위, 선생님 저는 고졸로 바로 시험을 봐서 아직 대학 졸업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학위는 여러분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위가 없어도 자대에 배치 받으시고 전역 때 본인이 관심만 있다면 학점은행제 또는 사이버대학교 또는 방송통신대, 이렇게 해서 저녁 때 그 학교를 가지 않아도 요즘에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좀 저렴하게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위를 받아서 우리가 장기복무나 진급심사 때 이 학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저 장기복무와 진급에 도움이 된다고 그저 그냥
그렇게 좋지도 않은 학과를 억지로 들어가서 그냥 가산점 고고 몇 점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대학을 2, 3년씩 또 4년씩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 토탈 정리를 해서 장기 복무 심사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나 자료들이고요. 면접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면접과 자기소개서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차게 잘 쓰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선생님과 잘 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선생님과 잘 쓰고 이렇게 해서 군이 원하는 그런 양식과 군이 원하는 내용과 이런 내용으로 알차게 집어넣은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올해 드디어 장기 복무 합격의 영예를 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차별되는 본인과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임감이 강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국심이 좋다. 뭐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소개서에서 1번 내용으로 책임감과 애국심을 쓰는 사람이 100명 중에 언 90명에 해당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컴퓨터를 남다르게 잘했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된 본인의 차별성, 장점, 뭐 토익을 잘한다. 내가 뭐 어떤 전공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법대를 나왔는데 헌병병과에 있다. 이런 부분들 또 본인의 또 특별한 차별화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책에서 내가 어떤 직책의 기술부적인 분야에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선생님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본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독특한 질문 내용이죠. 육해공군 모든 병과를 다 넘나들었을 때 이러한 질문은 없었다. 이러한 자소서는 없었다. 즉 장기복무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런 사건이라는 용어를 주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부분. 뭐 과거에 본인의 전과였다는 부분이나 큰 사고였던 거. 그 다음에 부모님 이혼이라든지 가정 불안, 가정 문제. 그죠? 뭐 각종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단 말이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질렀던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어떤 학생들 자소서 선생님이 첨삭을 해드리는데 음주운전했던 내용을 갖다가 적어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다시 싹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내용 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최신 것으로 좋았던 거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뭔가를 좋은 결과를 냈던 거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전화로 문의하고 같이 지방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전후반 각지에서 우리 지금 이 장기 복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군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반 각지에 있는 분들과 선생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이 컴퓨터를 보면서 첨삭을 하는데 이래서 구체적으로 개인마다 다 다른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300자 이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를 좀 쓰려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자 수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좋은 경험을 끌어내서 선생님이 문맥에 맞춰서 같이 또 첨삭을 해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 또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겠죠.